자, 적용 식강에 계속해서 신고산 타령으로 넘어갑니다. 나 부분으로 있는데 7개의 연으로 되어 있네요. 자, 7개의 연에 있는 내용 또 체크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1년부터 또 들어가 봅니다. 1년 부분에서는 신고산역에서의 이별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원선에서 서울과 원산을 잇는 기차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신고산 먼저 좀 체크합니다. 지명에서 신고산역이죠. 서울과 원산을 잇는 서울 원산, 이걸 경원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원선의 기차역 이름이 있죠. 기차역 이름을 실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기차역 이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고 있거든.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고 있어서 사실감이 듭니다. 현장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감 또는 현장감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 자, 오르르르르 하는 부분인가요? 네모칸 쳐봅시다. 앞에서 미리 얘기했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음성 상징어. 구체적으로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오르르 하는 거는 뭐 산이 무너지는 건가? 아니고 기차 소리지요. 화물차 가는 소리 바로 뒤에 나오죠. 오르르라고 하는 것은 기차의 기적 소리 정도로 아마 체크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기차의 기적 소리에 대해서 사실감, 생동감이 사실감, 생동감 또는 현장감이 느껴지죠. 현실감? 뭐 이렇게 할까? 저거 중복이니까 현장감이 느껴질 수 있다. 세 번째, 구고산. 역시 또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고 있죠. 신고산. 신자하고 구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신고산 이전에 어떤 마을 중심지를 나타내는 그 장소 이름인데, 옛 마을 중심지. 마을 중심지예요. 그래서 우리 개화되기 이전에 어떤 삶의 터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제, 개화 이전의 이전의 공간이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개화기의 어떤 신식 문물을 상징하는 바로 신고산. 그래서 기차역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식 문물이라고 하는 신식 문물이라고 하는 상징성인데 이거는 신식 문물은 아니에요. 네 번째, 큰애기로 넘어갑시다. 큰애기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에서의 큰애기는 사랑하는 대상이겠죠. 그래서 큰애기의 의미는 여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아가씨라는 의미도 될 거고 어떤 처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 시적 화자가 남성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쨌든 큰애기는 지금 신고산에서 지금 떠나가는 존재예요. 여성이 떠나는지 남성이 떠나는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이별의 대상이라고 얘기합시다. 이별의 대상. 아마 시적 화자가 떠나가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반보찜만 싼다 라고 해서 조그만 보따리짐을 싸고 있죠. 반보찜. 요것도 일렬을 좀 자세히 좀 체크하죠. 반보찜. 요건 밑줄. 요 부분 반보찜은 큰애기와 이별을 할 때 갖고 가는 그 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별을 할 때 꾸린 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옷이라든가 이런 걸 좀 챙겼겠죠. 여성일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니까 이 반보찜이라고 요런 걸 보니까 두 번째로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시적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구나. 신고산, 구고산까지는 모르겠는데, 요 큰애기하고 반보찜 부분이면은 시적 화자가 지금 떠나려는 그 대상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렴구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후렴구인데, 후렴구는 저 뒷부분에다가 써놔도 됩니다. 여기 공간이 부족하면. 후렴구는 역시 아랑전설 반영한 거예요. 아랑전설이 반영이 된 표현이고요. 반영된 표현이다. 부녀자의 한을 나타내는 거였죠. 운율감. 그 다음에 세 번째, 흥을
도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선창, 후창 형식과 관련이 돼서 선창, 후창 형식 중에서 후창에 해당이 돼요. 네, 후창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따라 부를 수도 있다. 5번으로 넘어가서 네, 형식적 통일감을 주기도 하고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형식적 통일감을 주기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과 네, 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 서로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좀 경쾌하고 즐겁게 가는 듯한 느낌, 앞에는 좀 한이 있는 듯한, 슬픈 듯한, 비애감이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국오산 큰 애기가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주제, 네, 국오산, 네, 큰 애기가 떠나려 하는구나. 이별의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떠나려 한다. 국오산 큰 애기가 떠나려 한다. 3년부터는 후렴구에 대한 내용은 빼고 갑니다. 어린아이가, 네, 아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라는 뜻인데, 아이가 밥 달라고 발버둥질해요. 네, 밥 달라고 발버둥질 쭉 밑줄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네, 경제적, 우리 민족의 경제적 가난, 궁핍함이죠. 경제적 가난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역시 부정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밥 달라고 하는 거, 여기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죠. 네, 삼순구식. 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노라라고 해서 네, 영감님 세모치고요. 집안의 가장일 겁니다. 해서 집안의 가장인데 영감님 세모, 그 다음에 양산도를 좀 체크할게요. 그래서 양산도는 좀 밑에다가, 양산도는 밑줄만 쳐놓고 네, 흥겨운 민요인데 평안도라든가 황해도 지방에서 불려졌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서도 민요라고도 하고 경기 민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흥겨운 민요입니다. 이 흥겨운 민요인데 요거를 만약에 보기 배경지식으로 좀 제시할 때 서도 민요라고도 얘기를 해요. 서도는 평안도, 황해도라고 볼 수도 있고, 평안 뭘까요? 네, 이렇게 황해도일 수도 있고, 또는 경기 민요로 보기도 합니다. 요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흥겨운 민요예요. 요건 흥겨운 민요다. 그래서 다분히 흥겨운 민요라고 하는 것은 좀 풍류적인 성격이 있어요. 풍류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럼 이제 영감님으로 돌아옵니다. 영감님이 별표가 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네, 집안의 가장을 상징합니다. 집안의 가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배고파요. 바로 첫 번째 보니까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죠. 돌보지 않는 무책임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소주제로 좀 들어가면 가족 생계라고 할까요? 가족 생계를 안 챙기는 영감님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연결해서 본 결과,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 민족의 경제적 가난이죠. 그래서 민족의 어떤 궁핍한 현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사랑 노래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영감님 욕하고 있는 노래죠. 이렇게 민족의 궁핍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시적화자나 아이들은 또 어떤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지 유추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로 연결해서 볼까요? 예. 민중의 어떤 그 태도를 태도를 유추해보자면 굉장히 절망적이겠죠. 절망적 태도와 함께
네, 자포자기의 태도를 지닐 수도 있죠. 네, 자포자기라고 하는 한자 성어 문제도 만들 수도 있겠다. 자, 이제 연속해서 5연으로 갑시다. 5연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 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든님 부분부터 네, 체크하겠습니다. 정든님을 데리고 산나물을 갈까 해서 네, 산나물도 동그라미. 지금 우리 민족의 유랑하는 모습과 좀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요, 사실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네, 화자의 내적 갈등과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네, 좀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이거는 네, 조선 땅에 남음 이렇게 써놓을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쓰면 요겁니다. 고국 땅에 남을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차, 네, 중국 봉천지방이죠. 해서 봉천차, 자, 우리 오빠인가요? 해서 우리 오빠, 네, 세모 치고요. 플러스, 네, 봉천차, 세모 쳐보겠습니다. 봉천차. 왜 세모를 쳤냐?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자, 요거는 화자의 내적 갈등인데, 네, 화자의 갈등이에요. 화자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바로 네, 중국으로 떠나는 거죠. 중국으로 떠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차역 앞에서. 한마디로 민족의 어떤 고달픈 삶의 현실 앞에서 네,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네, 좀 정리 좀 할까요? 네, 컨퍼런스로 해서 이 당시에는 어떤 네,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 민족의 네, 유랑을 암시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돈 벌러 떠나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거니까. 네, 구연으로 갑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님과 우리 조선 땅에 남을까? 오빠 따라서 돈 벌러 중국에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네, 세상의 파도라고 하는 건가요? 이것은 네,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거네요. 현실이 계속 안 좋네, 여기는. 부정적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다. 세상의 파도 또는 네, 모질고 거친 세상살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부대끼는 네, 세파에 부대끼는 이내 몸에서 이내 몸을 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이내 몸 세모칩니다. 부대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네,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내적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내적 갈등 플러스 또 뭐가 됩니까? 어떤 내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죠. 시련, 네, 고난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걱정을 면할까 해서 걱정 세모 칠까요? 네,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그 걱정이겠죠. 직접 제시하고 있다. 이거를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구름이라고 하고 있죠. 네, 구름 네모칸 쳐서 네, 4번 별표 칩시다. 그래서 이 구름은 감정이입의 소재로 쓰였습니다. 감정이입의 소재로 체크해 줄 수 있다.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 6번째. 이 시적 화제의 삶을 사자성어로 딱 정리하자면 파란만장한 삶이 있다. 삶의 어떤 굴곡과 변화가 심하다 해서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파란만장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요 사자성어 파란만장 요걸로 정리해 줄 수 있다. 구연의 뭐 소주제랍시고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살기 힘든 현실에 대한 걱정이죠. 네, 살기 힘든 현실 걱정과 갈등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살기 힘든 현실에 대해서 네, 걱정 또는 네,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상계굴 요것도 지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네, 고산 지역의 지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명을 제시하고 있다. 상계굴
고산지대에 예, 우리 개마고원쯤에 있나요? 아니면 함경도 쪽에 있나요? 예, 그쪽에 어떤 지명을 제시하고 있고 다음 큰애기가 또 나오네 여기. 예, 떠나려고 아까 반보쯤 샀는데 네, 큰애기는 네,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앞에 있는 큰애기하고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큰애기는 시집갈 나이의 처자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네, 처녀 또는 여자를 가리킨다. 큰애기. 님 오기만 기다리고 해서 자, 님 오기만 기다리고는 밑줄 들어갑시다. 님 오기만 기다리고. 그래서 님은 첫 번째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님은 네, 사랑, 기다림 또는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점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여기에서 미리 좀 쓰고 갈게요. 님 오기만 기다리고 해서 요거는 네,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요걸 먼저 써놓을게요. 나중에 좀 중첩해서 네, 연결해서 쓴 거고. 푸릇푸릇 음성상징어, 푸릇푸릇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 구체적으로는 의태어에 해당이 되고요. 색깔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감, 생동감 나타내는 건데, 봄배추는 하는 부분인가요? 자, 봄배추. 오케이.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요건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자연물을 또는 자연을 상징하는 걸로 봐야 되고,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을 기다린다 해서 네, 봄비 동그라미 쳐놓고요. 요것도 봄비는 봄배추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네, 봄배추의 어떤 소망의 대상이겠죠. 뭐 이렇게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뭐 봄의 생명력인데, 네, 두 번째는 네, 자연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봄배추인 자연의 소망입니다. 자연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유법이에요. 네, 대유법.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교통정리 좀 들어가야 되죠. 네, 교통정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 봄배추하고 큰애기가 서로 네, 연결이 되어 있죠. 서로 대비적인 것 같은데 대비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봄비하고 님이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네, 인간과 자연의 어떤 그 중첩이라고 얘기할까요? 비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중첩된 표현이죠. 중첩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비슷한 거예요. 큰애기는 님을 기다리고 봄배추는 봄비를 기다린다 해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중첩된 표현인데 이걸 비교라고 쓴 것. 아까 대비라고 써놨는데 차이점을 얘기했다기보다는 네, 서로 비슷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교는 네, 비슷하게 연결을 했다. 그래서 약간 유추적인 성격도 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면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큰애기가 님을, 자,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바로 뭐다? 여기에서 3번으로 가서 비애감을 강조하는 거죠. 즉 인간과 자연을 나란히 병치했다, 나란히 표현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과 자연을 나란히 표현함으로써 살아가는, 님을 기다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네, 시적 화자의 어떤 슬픔, 비애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연의 네, 소주제를 하자면 네, 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죠. 네, 큰애기가 님의 큰애기가 네, 다 큰 처자겠죠. 큰애기가 님을 기다리는 거죠. 네,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재회의 소망이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죠. 네, 11년으로 넘어갑시다. 11년으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네, 독수리부터 체크합시다. 독수리. 자, 요거는 앞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네, 기차와 서로 연결 대응하는 자연물이다. 요것도 네, 대유법이네요. 해서 1번 요렇게 잡고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 대유법. 두 번째는 네, 삐약삐약 병아리인가요? 아직 님이 좀 철부지인가? 자, 병아리 동그라미. 자, 요거는 네,
님과, 우리님과 대응되는 자연물이죠. 그래서 1번, 우리님과 대응되는, 네, 자연물입니다. 요것도. 우리님과 대응되는 자연물인데, 근데 간 곳 없구요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 간 곳 없구요 해서 간 곳 없구요 요 부분으로 네, 세모 칩시다. 요거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독수리가 낚아채 간 거야. 독수리가 병아리를 네, 채워갔다. 이렇게 할게요. 네, 잡아먹으려고 아마 채워갔겠죠. 자, 이거는 독수리가 채워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님이 떠난 것과 연결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대꾸적인 표현이네요, 여긴요. 다음 네 번째. 기차인가요? 네, 기차 세모 칩시다. 자, 이별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별의 매개물 또는 네,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님이 이거 타고 떠났으니까 기차. 우리님 간 곳 없구나 해서 네, 우리님 여기를 또 세모 칩시다. 우리님 사랑의 대상이지만 네,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별을 한 대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님이 간 곳 없구나 라고 하는데 아까 저기에서처럼 똑같습니다. 자, 병아리하고 우리님 연결이 되고 독수리하고 우리 기차가 또 나란히 병치 네, 비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저기서처럼 네, 인간과 네, 자연의 비교 플러스 네, 중첩이라고 써놓을게요. 네, 비교와 중첩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용된 표현법 여기에서 뭐다? 대꾸법이에요. 중첩 플러스 대꾸법. 다시 한번 네, 대꾸법도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네, 화자의 정서를 보면 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비애감이죠. 아이고, 배자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슬픈 듯한 느낌, 슬픔, 비애감, 뭐 기다림, 그리움, 비애감이 몹시 크게 드러나거나 짐작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애감을 이렇게 했다. 네, 강조하고 있어요. 비애감 강조. 12연. 여기도 간단하게 네, 첫 번째 네, 가신님. 예, 일단 네, 네모칸 쳐둡시다. 가신님 플러스 돈 벌면 오고에서 오고는 동그라미 쳐둡니다. 자, 이거는 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님이 님의 어떤 그 생존하고 있으면 네,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님의 생존과 재회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 있는 표현. 두 번째, 네, 공동묘지 가신님은 공동묘지 세모예요. 네,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갈까요? 죽음의 상징물이죠. 언제나 오나에서 네, 언제나 오나 하는 부분인가요? 이것도 세모 칩시다. 그래서 공동묘지는 네, 죽음의 상징성, 네,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죽음을 암시하고 요거는 재회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정리가 한번 좀 돼야 되겠지. 네, 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재회가 불가능한데 요거는 네, 과거일 겁니다. 요거는 네, 과거일 거고 지금은 요거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는 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청진에 와서 돈 벌어 오셨지만 지금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히신 님은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의 경험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좀 정리를 하자면 화자의 어떤 네, 경험적인 내용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화자의 경험적인 내용에 해당이 된다. 자, 11년 소주제 안 썼네요. 기차 타고 떠난
님에 대한 네, 아쉬움의 정서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아쉬움의 정서가 나타나는 거죠. 다른 말은 뭐 비애감이라고 해도 되고. 다음 마지막 연에서는 뭡니까? 예, 돈 벌러 님이 떠났는데 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네, 돈 벌러 떠났다가 예, 죽은 님을 그리워하는 걸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산 타령을 마무리하겠습니다.